오늘은 악몽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악몽, 모든 악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올려드린 야한 꿈꾸는 최면을 경험했는데 왜 악몽을 꿨을까? 이 얘기도 제가 좀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악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믿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악몽도 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악몽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경고를 하는 거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꺼내서 우리의 어쨌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다른 한쪽은 이것은 신경학적인 생리적인 현상이다. 뭐 뇌의 용적이 꽉 찼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무언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꿈과 똑같이 출발을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이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솔직히 꿈 하면 프로이트가 떠오르지만 프로이트의 이론들이 뭐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보면,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 꿈은 무의식으로 하는 왕도다. 그럼 무의식에 뭐가 있느냐? 성적 충동, 뭐 과거의 기억,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몽은 왜 꾸냐?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괴리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의 해석, 프로이트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어떠한 악몽이 너무 심할 때는 나의 이상이 너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나의 현실이 비루하다 이것만이 아니고 나의 이상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 높은 이상과 이 갭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악몽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냐? 당연히 아니죠. 이런 뭐 상징적인 의미에는 뭐 몇 가지 이론들이 더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미지 맥락화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맥락화는 어떤 우리가 겪었던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같은 맥락의 비슷한 이미지, 다른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들려드린 김치찌개 같은 거. 김치찌개는 우리가 맛있게 먹고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편안함이라는 게 김치찌개에 나타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악몽 속에서 김치찌개가 나를 공격했어요. 김치가 일어나서 나를 막 때렸어. 왜 그럴까? 김치가 일어나서 나를 때린 게 아니라 김치찌개를 끓여준 나의 부모님이 나를 그 상황에서 야 흘리지 말고 먹어 혼난 게 그 상황에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게 기억 속에 남아서 김치찌개가 나를 잡아먹는 것처럼 그게 꿈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미지 맥락화입니다. 내가 겪었던 것이 김치찌개 먹다가 혼나서 숟가락으로 맞았어. 그게 그대로 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김치찌개가 그대로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뭐 배추밭에 갔는데 거기 배추밭에 있는 뭐 큰 고양이가 나를 뭐 잡아먹었다던가 쫓기다던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숟가락이니까 뭐 투석기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지 맥락화라는 또 이론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프로이트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좀 빨리 넘어가는 게, 악몽은 이런 생리학적 관점이 좀 더 재밌는 게 많거든요. 생리학적 관점을 접근하려면 일단 또 렘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렘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자면서 깨어있는 뇌파에 가까우면 굉장히 피곤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덜 잤고. 그래서 렘수면을 못 꾸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렘수면을 못 꾸게 막아놓으면 그게 끝나고 나서는 렘수면을 훨씬 더 길게 꿔요. 그리고 이 렘수면을 못 꾼 그게 길어지면 학습 능력이나 뭐 감정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그 깨어있는 꿈 안에서 깨어있는 거에 가까운 그 렘수면 상태가 우리의 학습 능력과 감정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떠한 트라우마나 이게 기억에 남아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해소시켜주고 완화시켜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신경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악몽을 꿀 때는 이런 렘수면 상태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몽을 꾸면 굉장히 눈도 많이 떨리고 막 호흡도 곤란해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꿈보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적어요. 그런 변화가. 그러면 악몽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소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악몽이 우리에게 더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좀 과장된 해석이지만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재밌죠? 악몽이 그런 우리에게 뭔가 그런 불길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안 좋은 꿈, 뭐 똥꿈, 뭐 피 나오는 꿈 이런 꿈 꾸면 좋다라고 이제 옛 어르신들이 말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어떻게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그냥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이건 약간 진화론적인 관점인데, 그 꿈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어떠한 감정, 어떤 그런 상황, 거기에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미리 경험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좀비 꿈을 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를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심정적으로 내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좀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좀비 꿈에 대한 해석은 제가 오늘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일종의 리허설 이론인 거예요. 미리 그 상황을 겪어보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꿈은 어떤 기억을 털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픈 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일 수도 있고, 분명 우리의 무의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완전히 정면에서 배치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을 오히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신경학자들은 그걸 탐색하면서 보완하고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로이트는 이런 신경학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과거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완성할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지금 그의 이론이 그의 이론이 완성된다기보다는 그의 이론을 통해서 더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다양한 또 악몽에 대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기억이나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고통을 없애거나 아니면 어떤 기억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과정,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의 꿈으로 일어난다라는 최근 이론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 연장선 안에 있는 거죠. 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제 최면을 겪고 여러분들이 꿈을 보면 악몽을 꾸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악몽을 꾼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건 악몽의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프로이트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적 충동은 수치심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의식 안에서요. 내가 이런 성적 충동을 해? 나쁜 놈. 그런 성적인 생각을 해? 나쁜 놈. 사회적인 것이 무의식 안에도 숨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렸을 때 혼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고추 만지지 마! 혼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연관될 수도 있어요. 한두 살 때의 기억이겠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갔네요. 그런 것들이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이 꿈을 꾸면 내가 그런 욕망에 다가갈수록 나는 상처받고 혼나야 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고통받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고통받는 상황과 연결돼요. 고통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나는 벌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거죠. 악몽이 나의 수치심을 해소시켜주는, 그렇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억압되어 있는 것과 수치심이 해소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억압이 풀리진 않지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치심은 풀릴 수 있는 거죠. 혼이 났으니까. 그리고 이런 숨은 욕망에는 꼭 성적인 욕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비 꿈을 좀 해석해 드린다고 했는데, 좀비 꿈을 꾼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불안 때문이에요. 그 불안은 나의 욕망과 연관돼 있어요. 무슨 욕망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기이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환호받고 싶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욕망이에요. 불안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만만하게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에요. 과거에 그런 걸 겪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른 사람에게 왕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뭔가 혼자 지냈던 시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인기 있고 싶다는 욕망이 있죠. 인기 있는 건 뭐죠?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내 곁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죠? 불안해요. 날 잡아먹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뭐죠? 좀비예요. 그 욕망과 이 두려움이 좀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욕망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좀비 때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불안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망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비의 모습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만약 이런 좀비 꿈을 꿨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거예요. 사람이 한 번에 너무 많은 곳에 가서 욕심을 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고 이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 두세 명씩 모이는 그런 소모임에 가서 자꾸 그 사람을 대하는 그것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시고 자꾸 그 미리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일종의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기 있어질 그 순간에. 이런 분들한테 자신감 최면 같은 거를 걸어드리잖아요. 제가 이제 자신감 최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대중 앞에서 내가 막 연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받는 걸 제가 겪게 만들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중 앞에서 환호받는 그 순간이 딱 되는 순간 대중들이 표정이 싸늘해져요. 그렇게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상황이 어색하고 무서우니까 대중들의 표정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웃고 막 환호하고 막 좋다가 그 사람이 내가 되면 갑자기 싸해지는 거죠. 그런 걸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못 고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차근차근 목표를 조금 낮춰서 단계별로 사람과 대인과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자꾸 작은 경험이라도 하시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좀비 꿈을 꾼 다른 이유, 다른 이유는 좀 별게 없긴 해요. 네, 그래도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해드린 어떤 꿈 분석, 해몽 컨텐츠라고 하면 해몽 컨텐츠지만 이건 해몽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심리를 분석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력값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충전값으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